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에 초강수를 택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외국인 의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이 별도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아도 외국 면허만으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건의료가 심각 단계일 때 한해서 허용하겠다는데 지금이 심각 상태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현장을 떠난 그 의사들의 자리를 메우는 상황. 의협회장은 후진국 의사를 수입하면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서주희 기자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 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허용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현재 유지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화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유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 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진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외국인보단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내국인, 교포들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선 상황.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외국 의사 인력까지 투입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는 유학파, 한국 국적이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외국 의사들이 와서 우리 의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성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외국 의사 면허가 있어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심각 단계에서만 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진료 기간을 명시해 승인될 전망입니다. 수련병원 100곳에서만 진료할 수 있으며 국내 전문의 지도 감독하에서만 의료 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전임의의 빈자리를 한시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고 국내 의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외국 나가서 그 면허 땄다가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대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인정하는 외국 의대는 38개 국가 159개 대학입니다. 미국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18곳, 독일, 일본이 각각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등입니다. 이들 의대를 나와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지난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50여 명입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안 기자, 김단비 정책사회부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의사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 네. 그런데 오늘이 8일인데 네. 20일까지로 입법 예고 기간을 정했어요. 이유가 네. 있다면서요. 5월 말을 의정 갈등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석 달이 되는 시점이 이달 20일경입니다.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1년 10개월 수련 요건에 미달해 수련이 유급됩니다. 전문의 시험 자격도 한 해씩 미뤄지는 거고요. 전공의, 전임의도 없고 전문의도 새로 배출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의사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제한을 뒀어요. 네. 전공의와 전임의들만 허용하겠다. 이것도 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3차 병원은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요. 이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차 병원이 버텨주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암 환자 같은 중증 환자 수술을 미뤄야 할지 모르고요. 남은 대학병원 의사들의 번아웃, 집단 휴진 등을 고려하면 공백이 가장 큰 전공의, 전임의 인력부터 보충하려는 의도입니다. 의협회장은 후진국에서 의사 수입해 온다는 얘기도 봤는데 어느 나라에서 주로 오게 될까요? 네, 국내 의대 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의대를 졸업하고요. 해당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대상인데요. 우리 정부가 개별 지원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승인한 곳은 38개국 159개 의대입니다. 이 중에는 미국 의대가 26곳으로 가장 많고요. 르완다, 니카라과 의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리는 하버드 의대는 없는데요. 해당 의대 출신의 신청이 있을 때 심사를 통해 추가되는 시기인데 아직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직후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채널A에 출연해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 말한 걸 상기하며 비판한 겁니다. 임 회장은 저질 의사 수입에 따른 의료질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자, 이 의대 증원을 두고 지금 의료계와 정부 간이 네.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고요. 네, 이번에 의대 증원이 되는 32개 대학은요. 이 증원된 수에 맞춰서 학칙도 개정해야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되는 건데요. 어제 부산대에 이어서 오늘 제주대도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습니다. 강원대는 학칙 개정을 법원 가처분 결정 때까지 보류했습니다. 이 3개 대학을 포함해 20개 대학이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대학으로 번지면 증원 절차에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포함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휴가를 하루 앞두고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들고 나온 건데요. 해당 검사 탄핵 카드도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김모 검사를 직격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김 검사 등이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최고위에서 공개한 겁니다.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아주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에게 구형량을 알려주며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이 대표는 모해 위증 교사죄라며 해당 검사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없는 사실 지어내고 기억이 없는 거 외워서 증언해서 죄 만들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을 거론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고발 사건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입원 치료차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깡패에도 비유한 해당 검사,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시호 씨와 검사가 사적 관계를 맺고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이 의혹, 무엇인지 박찬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녹취를 튼 건 최근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국정농단 사건 증인 장시호 씨와 지인 사이 통화 내용입니다. 1년 6개월 받을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고 해서 형량 그대로. 산 그대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달 거라고. 그랬었어? 달 거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 엎어치기 된 거야. 그 김수차도 거기에 붕 찐 거야. 2017년 장시호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사전에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장 씨의 구형량을 낮춰주고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언을 달달 외우게 한 뒤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파견 나갔던 김모 검사가 장 씨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검사는 21년 검사 인생을 걸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검사는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적 없고 사건과 무관하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용 회장 사건에 위증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고 위증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 검사는 의혹 제기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사실을 과장해 지인에게 거짓말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함께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검, 대통령 탄핵, 조기 정권 교체 후 6개월 내 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이 공개됐는데요. 탄핵 로드맵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양당 지도부도 함께했습니다. 검사 몇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까 사실 모든 게 지금 엉망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탄핵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등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집권 후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이 되면 조기에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고 어떤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해야 된다. 황 원내대표는 원론적 발언이라면서도 공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탄핵에 의해서 단축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그 이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이 가능하지 않겠냐.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며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도록 기소청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0번, 1000번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한희 기자,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7, 8년 전 국정농단 수사 때 지금 사건이 다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장시호 씨와 김모 검사가 사적 만남을 당시에 이어갔다는 의혹, 이게 뭡니까 대체? 네,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사적 만남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근거는 장 씨와 지인 사이의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이었습니다. 대화 녹취 속에는 장 씨는 김 검사를 오빠 혹은 김스타로 지칭하며 7시에 집 앞으로 온다는데 나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랬다. 오빤 널 믿는다 그러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적 만남이 의심되는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 김 검사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21년 검사 인생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정치권까지 불붙었는데 이 검사와 사적 만남,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정확히? 네, 당시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받을 거라 그랬어. 2년 6개월 엎어치기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차도 거기에 붕찐 거야. 인터넷 언론에선 김 검사가 장 씨의 미리 선고 내용을 예측해서 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장 씨를 증인으로 세워 유리한 증언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만큼 준 거야. 그러고 또 그 와중에 물었어. 질문지를 다.
한마디로 장 씨의 구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저건 이제 장 씨 녹취록이고 김 검사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거죠, 저것도? 네, 김 검사는 채널A에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인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씨 기소는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했고 자신은 특검 파견 검사였기 때문에 두 사건을 연관지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장 씨가 뭔가 증언을 암기한 것 같은 대화가 있던데 그때 뭐라고 했던 거예요, 증언? 네, 장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재용 회장 사건 증언을 암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관을 내보냈다는 정황도 언급합니다.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다며 이 회장이랑 만나게 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검은 당초 장시호 씨를 1심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는데요. 2심에선 장 씨가 선고를 받은 직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이재용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자신의 후원금 지원을 해줬고 김정전 문체부 차관에게 연락했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 대목을 모해위증 교사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을 처벌하기 위해 불리한 증언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궁금해요. 민주당으로서는 이재용 회장이나 장시호 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총선 끝나고 최대치의 파상 공세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불능화 식물화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야권 내 반검찰 정서를 극대화하며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건 동시에 이재명, 이화영 등 각종 사법 리스크 속에 검찰 신뢰도 끌어내려 물타기로도 해석됩니다. 일단 대검은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좀 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홍태영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늦춰지고 대통령의 영수회담 물밑 접촉설이 제기되는 상황이 등판에는 유리한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견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나서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달 이상 전당대회 연기를 언급한 것도 한동훈 등판론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전당대회 시점이 늦어질수록 총선 패배 책임론이 옅어지며 한동훈 등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한동훈으로 단결해야 한다거나 한동훈 등판은 시대 소명이라며 등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편한 인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영수회담 물밑 접촉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도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보기로 했는데 좀 미뤄져서 이번 주에는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에도 다시 나올 거라면 차라리 그만두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윤 이철규 의원도 우리가 졌으니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불출마했다며 한 전 위원장 출마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세어레이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내일 열립니다. 대통령실도 남은 3년 임기에 중대한 분수령이라 보고 내일 회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어떤 답변을 준비 중인지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답변 내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변화를 느낀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끝없는 나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중립적인 특검 선정이 담보된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문제는
참모진이 별도의 답변을 제안하기보다 대통령이 판단에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최근 영수회담 성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선 함성득 교수와 만난 사실은 맞지만 비선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입원 치료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다음 주 화요일 14일에 출소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5월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오늘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했습니다. 지난 2월 부적격, 4월 심사 보류에 이어 3번 만에 통과한 겁니다. 최 씨는 7월이 만기 출소로 현재 형량의 83%를 채운 상태입니다. 지난달 심사에선 최 씨가 먼저 정치적 논란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 판단이 보류됐습니다.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는 자격을 갖췄는데도 석방에서 제외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서대로 하지는 않고 있어 저희가요. 가석방 심사는 그 대상자 의견과 무관하게 저희가 뭐 전에도 처리를 했고. 이 밖에 나이와 형기, 재범 위험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법무부 장관 허가가 떨어지면 최 씨는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출소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친윤끼리 왜 이래? 어떤 친윤들일까요? 네,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배현진 의원입니다. 이철규 의원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폭로를 했는데요. 본인에게는 원내대표에 출마하라고 해놓고 공개적으로는 반대한 이중적인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본인에겐 출마하라고 해놓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다. 그게 배현진 의원이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은 답을 피해갔지만 배현진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부인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은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이 의원과의 통화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다치세요. 그래 맞아.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혼자 받으실 거예요. 오, 전화 녹취까지 공개를 했어요? 이철규 의원은 뭐라고 해요? 네, 이철규 의원은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본인이 지적한 건 배현진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침묵해 왔습니다. 네, 방금 정치 시작하지도 않은 분이라고 했죠. 이 의원은 다른 초선 당선인을 언급한 거라네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이 총선 후 친윤이 분화하는 거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대표 행세 뭘까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일정을 8월로 미루려고 하자 이 당대표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전당대회는 6월 말로 얘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6월 말 7월 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혁신을 하자는 것이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해서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늘 월권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전당대회 관리만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방금 전엔 사퇴하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당내에선 비대위원장 눌러앉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 손사래를 쳤습니다. 빨리 아주 잘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거고요. 6월 말로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또 다른 지점에서도 황 위원장 비판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네, 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이 보수 정체성 확립을 두고도 이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보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보수 기치라는 깃발 아래 자다가 봉상 두드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수의 가치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선거는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장 후보들인데요. 4파전으로 치러지는데 거부권을 막는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 의장 후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저지하겠다면서 개헌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요. 개헌으로 이 기준을 낮추겠다는 후보도 나왔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180석 정도로 낮춰서 좀 더 함부로 남발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22대 국회 때 범야권이 192석이니까 180석으로 낮추면 거부권이 다 무력화되는 거죠. 근데 의장은 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출마 선언한 추미애 당선인은 아예 이재명 대표의 입법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 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정성호 의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대응하는 국회를 공약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이제는 입맛대로 개헌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정식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에게 의장 불신임 권한도 주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누가 되든 원활한 국회 진행보다는 당에 충성하는 의장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능 만점자였던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충격적인 소식 속보로 이어갑니다. 숨진 피해자, 이 목 부위 경동맥을 찔렸고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의학 지식을 범행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데요. 오늘 카메라 앞에 선 모습부터 이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색 운동복 바지에 검은 점퍼를 입고 차에서 내리는 남성. 취재진을 발견하자 모자를 고쳤습니다. 그제 오후 서울 강남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최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최 씨는 덤덤한 말투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 헤어지자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의대에 재학 중인 최 씨는 수능 시험 만점자로 화제를 모으며 여러 인터뷰를 통해 아픈 환자를 돕고 싶다. 이국종 교수 같은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차 부검 결과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진 걸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의대생인 최 씨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공격한 점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범행 준비 과정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누리꾼은 SNS를 통해 피해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최 씨를 착한 마음으로 막으려다 살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은 두 사람이 1, 2주 전 헤어졌고 피해자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대생 최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최 씨가 영장심사에서 계획살인을 인정했고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최악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 불렸던 김미영 팀장의 총책 박모 씨가 일주일 전 수감돼 있던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출신으로 보이스피싱범을 잡다가 범죄자가 된 그런 인물이죠. 양국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선생님 지금 개인회생 중이세요? 저희 중에 잠시 예치를 하시면 이 예치 증서가 나와집니다. 김미영 팀장이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 상담하는 척하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을 썼던 국내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필리핀 현지에 콜센터를 차리고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2021년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김미영 팀장 조직의 총책 박모 씨를 마닐라 인근에서 붙잡았습니다. 박 씨를 추적한 지 무려 9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박 씨가 탈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필리핀 이민자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최근 교도소로 이감됐는데 여기서 동료 수감자와 함께 탈옥한 겁니다. 박 씨는 체포 당시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해 필리핀 현지에 수감됐습니다. 과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일했던 전직 경찰관이었던 만큼 국내 송환을 미루기 위해 이른바 꼼수를 쓴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3년여를 버티다 탈옥한 겁니다. 외교부는 탈옥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박 씨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협력하는 한편 필리핀 교정 시스템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부푼 마음에 가봤더니 휘어진 외벽에 곰팡이에 하자투성이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문제가 된 아파트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건설사 유명 브랜드였습니다. 유창 기자입니다. 이달 말 8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둔 전남무안 오룡지구의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단지입니다. 건물 외벽이 일직선이 아니라 휘어져 어긋나 보입니다. 내부 역시 곳곳에서 수평이 맞지 않고 욕실문 아래는 계속 물이 고이는 등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방안이 기울었는지 구석에 공을 놓자마자 저절로 굴러갑니다. 부실 시공에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건설사는 부랴부랴 오늘 외부 업체를 불러 구조안전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외부 업체 안전 진단 중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못하게 하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잘하겠지. 디자인도 잘 빠졌겠지. 그런 거를 믿고 들어온 거죠. 그 믿음이 이제 완전히 사전 점검하고 가면 갈수록 산산조가 깨지는 거죠. 해당 건설사는 하자들은 모두 조치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입주 예정일까지 보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2주 뒤 입주를 코앞에 두고 나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곰팡이가 핀 목재를 사용한 또 다른 대형 건설사가 지자체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재 반출입 과정에서 감리업체가 적발해 반입 금지를 요청했지만 시에서 중지 명령을 할 때까지 불량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667세대 전체 천장을 재시공하겠다면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알렸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오늘 대전에선 다소 특이한 재난 문자가 뿌려졌습니다. 맹견 70마리가 탈출했으니 대피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는데 알고 보니 허위 신고 때문에 벌어진 헛소동이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오전 9시 44분, 큰 개가 다니고 있어 물 것 같아 위험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상황실은 신고자와 통화하는 도중 70마리가 탈출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어 구청은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탈출한 개는 맹견이 아닌 잡종 소형견 3마리였습니다. 60대 농장주 A씨가 이미 들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구청은 25분 뒤 개들을 모두 회수했다고 알렸지만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개들이 막 설치고 다니면 해치잖아. 무섭지요, 두렵지. 이 농장엔 반려견 3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일부 개들이 밖에 나가 농작물을 망치는 일이 빈번해 인근 농민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 차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돌로 던져도 따라와요. 지금 이거 전부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다 놓고. 동구청은
주민 안전을 위해 맹견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신머리가 탈출을 해서 당장 위험해 보이잖아요. 확인하고 저거 최소 1시간은 걸릴 거고 큰 개면 거의 맹견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제 해서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공동 운영 중이죠.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이 네이버에 있다며 지분 정리를 압박해왔는데요. 라인 측도 오늘 네이버에 지분을 팔고 나갈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되며 네이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실적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을 연 라인 야후가 네이버의 지분 정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분을 정리하라고 압박한 이후 처음 입을 연 겁니다. 親会社における資本移動に関しては当社からの要請を強く続けております。ソフトバンクとネバーの間で交渉は行われておりますが本日時点で決定した事項はございません。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는 A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통신사 소프트뱅크가 반씩 소유 중인데 소프트뱅크가 더 많은 지분을 갖도록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의 기술 제휴도 종료하고 이사회도 모두 일본인으로 바꿨습니다. 지난해 11월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경영 감시 체계를 강화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이행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이사회 개편에 따라 신중호 최고 상품 책임자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한 한국인 사내이사였던 신 씨는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며 라인 초기 개발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사회 개편은 지분 매각과는 관계가 없고 신 씨가 경질된 것도 아니라는 게 라인 야후 측 해명이지만 네이버 지우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이버는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죠.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를 연체해오더니 급기야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1조 원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2016년 계약 당시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전투기 KF-21의 개발비는 사업비의 20%, 1조 6천억 원입니다. 시제기 한 대와 기술을 이전해주고 48대는 현지 생산하는 조건입니다. 공동개발의 파트너가 되어주신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첫 해를 빼곤 분담금을 계속 연체하더니 6천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까지 4천억 원을 낸 인도네시아로선 향후 2천억 원만 더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1조 원을 떠안게 된 것인데 정부는 오늘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21의 적기 개발, 국방 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덜 내는 분담금만큼 기술 이전을 덜 제공하더라도 현지 생산이 제대로 완료될지 우려가 나옵니다.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갔으면 이 과정까지 오진 않았을 거로 생각되는데 결국 사업 관리의 전반적인 부실로 우리 정부는 비용 절감 등으로 실제 부담은 1조보다 적은 5천억 원으로 보고 있다며 파기보다는 공동개발 지속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안전요원을 한 명도 두지 않은 불법 무인 헬스장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죠. 정부가 처음으로 전수조사했는데 전국에 최소 225곳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사망 사고가 난 무인 헬스장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을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운동기구만 빼곡히 있을 뿐 직원은 없는 무인 헬스장입니다. 트레이너가 상수하진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24시간 운영하는데 밤 11시가 되면 직원이 모두 퇴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몇 시까지 계시나요? 11시. 현행법상 체육시설에 체육 지도자를 최소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최소 안전 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이런 불법 무인 헬스장이 최근 급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체력단련업장 11,000여 곳 중 상주 직원이 없었던 헬스장은 22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대상에서 지난 2월 말 50대 여성이 혼자 운동하다 숨졌던 부산의 무인 헬스장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T센터는 따로 이렇게 방문하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심야 시간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안 나왔고 아침에 나가는 걸로 대신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헬스장이 워낙 많아 전체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안전점검과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한때는 지역의 명소였던 중소 테마파크들이 최근 몇 년 새에 크게 줄었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해서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흉물로 전락한 테마파크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 많던 테마파크가 어떻게 변했는지 경제카메라 신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를 나오자마자 녹슨 관람차가 보입니다. 2007년 재개장 뒤 8년 만에 문을 닫은 경인랜드입니다. 폐업한 지 10년 가까이 된 테마파크입니다. 놀이기구들은 이처럼 녹슬고 찢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루빨리. 뭐 흉물이잖아요, 그냥 방치돼 있고. 2015년 부천시가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며 놀이시설 사용갱신을 거부했는데 여전히 활용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 최대 규모로 1993년 문을 연 통도 환타지아 입구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관광객 발길이 끊기자 문을 닫았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밀려가지고 도로가 막히고 이 동네 사람들은 응급 환자가 생기도 어디 갈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지역을 먹여 살리던 대표 테마파크가 거대한 흉물로 전락한 겁니다. 전국 테마파크는 2022년 기준 2,067곳으로 코로나19 여파에 2020년보다 21%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중소 테마파크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평균 수익이 27억 원 정도인데 신규 투자나 인건비 등으로 연 33억 원이 나가다 보니 손실이 더 커 문을 닫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볼거리 많은 대형 테마파크로 발길을 돌리는 사이 수요가 줄어든 중소 테마파크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위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2008년 운영난에 빠진 서울 강북의 드림랜드 부지는 북서울 꿈의 숲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상권도 살아났습니다. 옛날 추억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시나요? 네, 많죠. 공유 많이 합니다. 여기서 20년 넘게 하니까 결혼해서 뭐 애들 때 보고. 경기 양주시 두리랜드는 경영난을 반복했지만 내부 공간의 장점을 살려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으로 특화해 수익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폐업 모습 그대로를 살려 드라마나 웨딩 촬영 장소로 활용한 곳도 있습니다. 우후죽순 생겼다 사라지는 테마파크. 지자체와 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카메라 신무경입니다. 중국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SNS에 살인을 예고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병원 복도에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엔 혈흔이 선명하고 비명도 터져나옵니다. 의료진도 습격을 당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응급실에선 의료진들이 환자 심폐소생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 윈난성의 한 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제 오전 11시 40분. 환자들로 한창 북적일 시간에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환자와 의료진 등 가릴 것 없이 묻지마 난동을 부린 겁니다. 当地警方通报，案件已造成2人死亡，21人受伤。 범행 직후 근처 공사장으로 도주한 남성은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각에선 이 남성이 개인 사업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된 것에 앙심을 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성의 친척은 중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출소 후 성격이 변했고 불안정해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을 마구 죽인다고 탓하지 말고 내일의 법치를 위해 희생하자는 글을 범행 전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중국 경찰은 SNS 글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성추문 공개를 막으려고 회사 돈을 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성관계를 폭로해서 입막음 대상이었다고 주장한 성인 배우가 트럼프 앞에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판사가 제지할 정도로 거침없이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요. 조아라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법원을 서둘러 떠납니다. 200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입막음 대상이 됐다고 폭로한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입니다.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 판사가 제지할 정도로 생생하게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데니얼스는 2006년 골프 대회에서 처음 만난 뒤 트럼프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다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옷차림부터 가구와 욕실 내 세면 도구까지 언급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가 취했던 포즈도 재현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데니얼스의 증언들을 들으며 헛소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I should be out campaigning right now. We're leading in all the polls. I'd like to be campaigning. We'll be leading by a lot more. We're stuck in this trial, which everyone knows is a hoax. 다만 데니얼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날 증언 내용이 선정적이라며 판사에게 무효 선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일본의 최대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가 최대 70살까지 고용하는 인사제도안을 내놨습니다. 정년 마치고 퇴직한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방식인데요.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인사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현재 도요타의 정년은 60세로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용 마지노선을 모든 직종에서 70세로 늘린다는 겁니다. 60에서 65세 재고용 사원 처우 개선도 바뀝니다. 그동안 부장 이상 보직을 맡지 않으면 임금이 반 이상 깎였는데 앞으로는 회사 공헌도 등을 감안해 높여줄 방침입니다. 도요타는 오늘 지난해 5조 엔의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하며 인적 투자 확대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人への投資に3800億円を使い仕事のやり方を変えてまいります。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자회사 품질 문제나 인증 부정 문제 등이 불거지기도 해 전문성을 가진 시니어 사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노동력 부족을 겪는 일본 기업들은 정년을 늘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3년 전엔 일본 정부가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노동개혁을 실시해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일본 65에서 69세의 취업률은 5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드리고 싶은 콘서트 티켓 1위는 가수 이명웅이었습니다. 가왕 나훈아를 제친 건데요. 이른바 효도 콘서트 인기 순위도 이제는 세대 교체가 되나 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드리고 싶은 콘서트 티켓 1위의 주인공은 임영웅이었습니다. 전국의 25세에서 59세의 아파트 입주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가수 좋아하시는지요? 이명웅이요. 좋아하는 건 이유가 없답니다. 가슴을 애리게 한다고 할까? 감정을 잘 이렇게 뭉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명웅은 그냥 약간 국민 아들, 나훈아는 약간 멋진 오빠? 2위는 20%를 얻은 가왕 나훈아였습니다.
제 연배에는 나훈아 씨가 아닐까요? 남자답다? 예, 또 노래 잘하신다? 그동안 나훈아 공연은 티켓 전쟁이 벌어질 만큼 이른바 효도 콘서트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외부 활동이 거의 없는데도 길게는 50년간 이어진 골수 팬들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대 교체 흐름이 뚜렷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두 가수의 키워드 면에서 공연, 티켓팅의 비중이 큰 건 비슷합니다. 다만 임영웅 쪽에 음원과 광고란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가수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요즘 팬덤의 성격과 관계가 깊습니다. 나훈아 시절만 해도 하나의 어떤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스타를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임영웅 브랜드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키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에너지 넘쳤던 가왕 나훈아의 마지막 무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따뜻한 감성의 임영웅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가요계의 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아이돌 그룹 앨범 한 장에 17만 원.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커지자 소속사는 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며 6만 원대로 정정했습니다. 팬들마저 돈 없는 상술이라고 비판하는데요. 소비를 부추기는 K-팝 산업. 임종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부터 판매를 시작한 그룹 세븐틴의 앨범입니다. 기존 발매된 음반에 더해 포토북과 포토카드, 키링 등이 포함된 앨범 가격이 17만 원으로 올라오자 팬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도 올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안 사고 말지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논란에 세븐틴 소속사는 판매 6시간 만에 6만 9천 원대로 가격을 정정했습니다. 운영상 오류로 최초 기획했던 가격으로 잘못 안내됐다고 해명한 겁니다. 팬들은 아이돌 음반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구매와 소비를 강요하는 K-팝 산업 자체가 고질적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가격인데 그 비상식을 팬덤 산업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음반 구매자에 한해서만 팬사인회 응모권을 제공하거나 미공개, 무작위 포토카드 등을 빌미로 대량 구매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랜덤으로 뭘 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야지 하는 이런 이상한 팬덤 문화 안에서 계속 구매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최정상급 아이돌의 팬사인회 티켓을 구하기 위해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의 음반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판매 전략에 따라 구매된 음반은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소셜미디어 X에선 지난달 30일 한 일본인이 올린 K-팝 음반 폐기물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하루아침 사이 드러난 파란 하늘이 어버이날을 장식했습니다. 모처럼 날도 따뜻했는데요. 내일도 맑은 하늘에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엔 더운 일교차 큰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까지 좁혀져 출근길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한편 동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내일까지 강한 노을이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2도, 대전과 대구 9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만큼 쌀쌀하겠고요. 봄볕의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과 광주 23도, 대구 25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크게는 7도 높은 겁니다. 모레까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631일만, 워낙 오랜만이라 묵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지난 2년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3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남은 3년 시험대 올랐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